주민이 묻고 주민이 제안합니다. 주민의회 정상회담 기초의원 정책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사회를 맡은 손주아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단체장, 지방의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건데요. 물론 그분들도 지역 주민들을 표를 받아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나 이분들은 시민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받은 분들입니다. 지역의 정말 주인은 이 방송을 보시는 바로 여러분, 바로 시민들입니다. 저희 주민의회 정상회담은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와 정책 제안을 지지합니다. 오늘 주민의회는 우아동으로 갑니다. 이 지역의 기초의원들에게 날카롭고 따끔한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성실하고 분명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한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우아한거리의 소식지 이명 기자님하고 한수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역세권 마을 이야기와 개발 소식을 전달하는 우아한거리의 소식지 기자 이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거리의 소식지 기자 한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잠시 후 주제 토론을 벌일 텐데 이 지역 최대 이슈 현안을 객관적이면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적지 않은 고민 끝에 이분이 적격자라는 것에 공감하고 모셨는데요. 전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셨고요. 현재는 공감문화로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인순 박사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문화로 대표 김인순입니다. 주민의회 정상회담에 초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아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각오 제대로 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의회 우아동, 호성동 지역구 의원님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선한희 의원, 정의당 서윤근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시의회 선한희 의원입니다. 오늘 각오를 말씀하셔서요. 파이팅 넘치게 임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주시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좋은 시간 저에게 득이 되고 또 주민들과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이번 방송은 우아한거리의 소식지가 주최 주관하고 전북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이 기획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심이 우리동네TV 전북협의회에서 지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두 의원이 계시는데요. 혹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좀 소문을 듣고 오셨나요? 네. 네. 소문이 널리 퍼져서 미리 여기에 찾아왔던 동료원들께 많은 얘기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선한희 의원님도. 네,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다른 동들이 했었고 이래서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 소문이 워낙 자자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녀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현장에서 주민분들 많이 만나시긴 할 건데 지역구 의원들끼리 나와서 이렇게 토론회 하는 자리는 또 처음이실 것 같기도 하고 생소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대세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초의원 토론회도 중요하다는 인식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바탕에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시는 이런 분들의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우선 우아동을 대표해서 나온 이명 기자님, 지금 우아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신문인 우아한거리의 소식지 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아한거리의 소식지는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2019년도 8월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이 마을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소식지와 마을 미디어 참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수영 기자님께서도 기자단 출범부터 함께 하셨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주민일대와 직접 나오셔가지고 기자로 활동하시는 거는 또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제가 2019년도부터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주민이 있었을 때는 별로 특히 관심은 별로 없었는데 이제 기자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얘기를 하고 지역의 소재를 찾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참 있어요. 더군다나 그 도시재생 그 사업에
그냥 진행 과정을 또 일일이 또 알아가고 소식을 전한다는 거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네. 기자로 활동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이 더 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아이템 찾고 취재하고 이제 기사로 정리하고 이런 게 보통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임명 기자님 어떠셨어요? 저희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네. 네, 저는 그 지역에서 30년 이상 저는 거주를 하다 보니 그 전주역 앞에 그 발전과 쇠락을 모두 겪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마을을 잘 알리고 공동체가 가지는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마을 미디어에 참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공론화하고 이랬을 때 이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기자라고 하면 보통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기자 시작하실 때도 뭐 특별한 직업, 직함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그 마을 미디어에 그 기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마을에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관심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기자 활동이 아니더라도 마을 미디어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애독을 해가지고 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주민분들도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소율 기자님도 같은 마음이시죠? 네, 저도 네.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을에 대한 관심을 지역 기자님들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김민순 박사님, 실은 방송하면 이렇게 전문가들 위주로 나와서 주로 현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은 이렇게 주민분들도 관심 많으시고 직접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내용 중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주민과의 소통하는 것이 몇 100점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실제로 주민과의 소통이 정치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고, 그다음 이제 좀 전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직접 여기 기자로 참여하시는 분께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봤더니 도시재생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마을 시fun을 일단은 소식지 형식으로 먼저 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년 후가 되면은 직접 이제 마을 신문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것을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공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굉장히 여기에서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마을 주민의 공동체의 복원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정치 참여까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 근간이 풀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문턱이 높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주민들의 활동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선한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렇게 실제로 전주시에서 35개 동에서 이런 마을 신문을 활동하는 곳은 솔직히 10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고 소중한 자리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지역에 있는 아주 세세한 소식까지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윤근 의원님께서도 지역에서 이게 주로 주민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도 아까 다시 한번 가지고 오신 소식지를 한번 보고 했었는데요. 굉장히 실력이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서 저도 언젠가 한번 마을 기자를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생각해요. 이렇게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지 않아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장 앞서서 한 땀 한 땀 좀 확장시키고 성숙시켜가는 그러한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응원 메시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두 분 기자님께서 우아한거리의 소식지 지금 마을 신문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만 기자님 이렇게 우아한거리의 소식지는 종이 소식지뿐만 아니고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한거리의 소식지는 인터넷 녹색창에 간단하게 우한거리의 소식지 이렇게만 검색해 보셔도 바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게 저희가 전주 역세권의 주요 거점에는 배포차를 마련해서 지면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가지고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SNS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우리 동네 시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한수영 기자님께서 먼저 어떤 내용 나왔는지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그 주민들이 적어주신 거를 딱 읽다가 이게 제일 참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동네 괜찮아라는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라고 쓰셨더라고요. 선한이 의원님 어떻게 하면 괜찮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살만한 동네 그리고 좀 자부심이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게 목표일 텐데요. 이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삶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다음에 이 자리에 다시 오게 된다면 그때는 아 우리 동네 괜찮아 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 기자님도 질문 준비하셨죠? 네네. 주민분들이 주신 질문인데요. KTX 증편 그리고 SRT 개통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영구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KTX 증편은 당연히 증편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전주시의원 그리고 전주시장도 여기에 필요한 동력이 되겠지만 우리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좀 함께 협동하고 함께 협의하고 그러면서 전주 시민들과 힘을 좀 빌어서 꾸준하게 제기하고 설득하고 한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는 SRT까지도 전주역에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네. 국회의원도 만나고 저도 시장도 만나고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22일에서 23일까지 해서 하루 만에 약 150건의 의견이 쏟아졌거든요. 정말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주제 토론 이어갈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진행 방향은인데 뭡니까? 여기 우화동에서 펼쳐지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명 기자님께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18년도 9월에 선정돼서 23년도까지 약 300억, 민자유치까지 한 550억 정도를 투입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그 도시재생 사업은 중심 시가지형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사업 모델이 경제 기반형이나 주거 지원형 등 사업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전주역은 그 중심 시가지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색이 있습니다. 두 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중심 시가지형 그 도시재생 모델을 전주 역세권에서 어떻게 이어가면 특성을 살리면서 잘 우리가 도시재생을 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적인 어쨌든 전주역에서 기차를 이용하는 전주 시민들이 계시고 또 기차를 이용해서 전주로 들어오시는 방문객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유동 인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동시에 전주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대중교통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역세권으로서의 활성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보면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전주 권역 내 도시 개발 속에서 전주 동북권, 우화동을 중심으로 한 전주 동북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고 홀대된 결과로서 다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고른 균형 발전이 추구됐어야 하는데 뭐 우리가 보다 보면은 북부권의 에코시티부터 시작해서 뭐 만성지구, 혁신지구, 서쪽에 서부신시가지, 남쪽이 뭐 평화동 그리고 소천지구까지 뭐 그냥 쉽게 보더라도 전주 동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은 뭐 10년, 20년 동안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처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세권의 특성, 이 장점들을 잘 살릴 수 없는 이러한 좀 기반적인 상황들이 좀 존재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러한 진단이 맞다고 한다면 전주 동부권과 전주시 균형 발전과 함께 역세권의 활성화가 같이 묶여서 역세권 발전, 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이런 좀 방향 설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이동객들이 여기에서 딱히 할 게 없다. 그리고 버스나 택시를 타고 바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천마중길하고 전주역 광장이 연계가 돼서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러면서 지역 상가에 좀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주역에 오는 사람들이 천마중길은 꼭 걸어보고 가는 곳. 사실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던 게 전주역에 그 무인 사물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캐리어를 들고 나와서 어떻게 천마중길을 걷겠냐. 그리고 한번 걷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이나 즐기고 다시 전주역 가서 캐리어를 찾아서 이동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변화해야 되고요. 사실 우아 1동 같은 경우에는 그 역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 특색 있게라는 사실 이 도시재생의 포인트를 생각하면 착한 임차인 1호가 우아 1동에서 나온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공동체가 끈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상가와 상생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 그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께서 지금 우아동의 현황하고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아 1동, 그러니까 중심 시가 지역으로 도시재생 사업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은 처음부터 중심 시가지형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중심 시가지형이란 유입 인구를 늘려 상권의 활성화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점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그 관광객을 늘리며 상권을 꾀합니다. 네, 전주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은 거점 센터를 만들고 있고 VR, AR 센터,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그다음에 청년 주택도 건설 예정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는 천마중길 프리마켓과 각종 공연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처음 내용은 많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근데 이명 기자님, 근데 주민분들은 뭐가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거점 시설들은 전주시에서 잘 계획하고 매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주시에서 그 거점 매입을 하는 그 수가 좀 적은 편이고 공공성이 강한 건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규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공유 공간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공공 임대 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제가 한 1년 정도를 지금 총 사업 기간 동안 좀 참여를 했을 때 1년 차 때는 주민들의 의욕도 높고 도시재생 교육도 열심히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뒤로 2년 차 때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의 어떤 영향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지금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겪었을 때 참여할 수 있었던 사업이 주변에 가드닝을 좀 한다든지 아니면 미관을 좀 고려해서 바람개비를 좀 꽂아 본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참여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좀 많이 있고요. 또 거점 시설을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점 시설들이 공공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 외에 신규 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꾸 중심시가 지형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무엇인가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 박사님, 여기 도시재생 사업도 여러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좀 얘기를 할 때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보통 낡은 건물을 다시 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출발은 언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도시재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이 지금 여기에 투입이 됐었는데 중심 시가지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기존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쇠락한 곳을 부흥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기반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규모가 좀 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구의 규모가 크고 사업의 규모가 컸었을 때 경제 기반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사업비도 실제로 그 6년 동안 25억을 여기 250억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중심 시가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약 그 200억 정도, 150억, 200억 정도를 연에 이제 투자를 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게 시가지형하고 반대된다기보다는 또 한쪽에 몰려 있는 게 뭐냐면 주거지형인데, 여기서 그 주거지 재생형으로는 우리 동네 살리기가 문재인 정부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주거지 지원형, 그 다음에 근린 지원형, 일반 지원형이라는 형으로 해서 토탈 5개의 지원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아나운서님이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보통 주거지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 이전 했었던 사업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우리 동네 살리기라고 하는 것은 신규로 진입한 이건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의 형태가 뭐가 있냐면 서학동이 이 우리 동네 살리기 형태로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 우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 시가지형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각 이것을 그 지원을 할 때 면적이 얼마냐, 그 다음 이제 인구의 쇠퇴가 얼마 정도가 이루어졌느냐, 상업시설이 얼만큼 있었다가 몇 프로로 줄었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재어서 이 시가지로 이제 지정을 하는 조건에 이 우아동은 이제 진입을 한 상태인데, 이 사업에서 가장 실제로 이전 정부하고 현재 정부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그거예요. 공동체 부활. 그러니까 이전에는 주거지 재생을 했었을 때 물리적 환경이 가장 중요하게 개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차장 놓고 마을 골목길 정비하고 이런 게 공원도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이게 그래서 관 주도로 가던 것을 민간 주도로 옮기게 되면서 아까 계속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 주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끌어내는 게 여기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주연 사업의 화두가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자분들이 일자리까지인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혁신센터가 만들어지고, 혁신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서 각자 사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1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3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일자리 목표를 세우면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 개선뿐만이 아니라 주민 참여라고 하는 걸 주요한 화두로 두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법도 제도에 대한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공 재원을 확장을 해서 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평가는 이후에 이제 우리 기자님들과 의원님들께서 또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도시재생 사업이니까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는 얘기도 이제 해주셨고, 공동체 부활이 이 정부에서 주요한 성격 중에 하나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아까 면적과 인구 쇠퇴와 상업시설의 변동 여부가 이제 중심 시가지형 이런 쪽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건이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예. 네. 전주역 앞에 하면 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한소영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전 전주역 하면 네. 먼저 떠오르는 게 여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주역 하면 천마중길. 전주역의 이미지가 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마중길 조성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는 마중길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긍정, 부정 평가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물리기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 생각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서영구 의원님부터. 네, 우아일동 주민들, 전주역 앞에 역세권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모여 있었던 우리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역에 대한 변화,
그리고 새로운 지역 활성화에 어떤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더 많은 기획과 많은 노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걸 주민들의 공간, 더 나아가서 전주 시민들이 모두 찾는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충분히 앞으로 열려 있는 우리 숙제이기도 합니다만, 대단히 일단 우리 지역 활성화와 지역 변화에 하나의 마중물이 됐다는 부분에서 가장 저는 큰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다만 부정적 의견들이 있죠. 뭐 가장 크게 나오는 것들은 60여 억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굳이 존재하고 있는 도를 뜯어가지고 소년 계량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여러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뭐 물론 그것들을 아주 도외시하거나 또 귀로 들을 건 들어야겠습니다만, 뭐 행정의 일관성이나 어떤 추가하고자 했던 분명히 목적이 더욱더 저는 중요하다 보고요.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대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의 그런 좀 양면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붙이면, 저는 현재 그 넓은 보도블록을 통한 넓은 하나의 작은 광장처럼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좀 변화를 가해서 그걸 하나의 도시숲처럼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펑 해가지고, 물론 어떤 행사를 하기는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주시 현재 도시정원 도시를 만들겠다는 뭐 이런 좀 정책 방향을 갖고 있기도 한데, 거기를 좀 지금보다는 더 나무를 더 심고 좀 녹색화해서 도시정원 도시숲처럼 좀 만들어서 천마중길 도시숲 뭐 이런 식의 좀 변화를 좀 꾀해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도시숲 얘기하셨는데 선한 의원님도 하실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택시 기사님들, 버스 기사님들 항의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다시 사업 엎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주역이라는 이 특성은 교통이 원활하게 가서 도착하고 제 시간에 내에 탈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40이라는 속도로 제한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곡선으로 되면서 이제 버스 승강장이 이제 원래는 외곽에 있어야 되는데 중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버스 기사님들은 좀 안전에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셔서 초반에는 전화만으로 좀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우아일동 하면, 전주역 하면 천마중길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걸 광장화, 정말 현실적으로 광장화 시켜서 광화문 광장 못지않는 광장을 좀 전주에서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의원님들이 긍정과 부정 평가 두 가지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명 기자님, 두 의원님들이 말하고 있는 평가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어떻게 비슷한가요? 네, 선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기사님들의 불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그 천마중길이 조성된 이후에 느끼는 또 만족스러워 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서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그 안을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여가를 좀 즐기기도 하고, 현재는 공연 문화 이런 것들을 즐기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아 일동에는 기존에 없던 어떤 공간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받았던 질문 중에 전주역 앞에 지하차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주민들이 있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공원화를 위해서는 교통량을 지금보다 더 현저히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회도로 쪽으로 차량 소통을 좀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용진 우아 그 순환도로가, 전주 순환도로가 지금 공사 중인데요. 이 부분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지금 저희 전주역 앞 동부대로를 이용하는 그런 물류량들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 이 전주역 앞에 있는 천마중길의 일부를 조금 더 공원화 시켜가지고 조금 더 공원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한 도시에서 이제 역 앞은 그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디에서 만나요? 서울역에서 만나고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하는 노래도 있는 것처럼 실제로 모든 도시, 그러니까 특히 유럽이나 서구에서의 그 철도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맞는데 이제 서울역 같은 경우 주변을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이게 상업 지역이거든요.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몰려 있고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전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 지역이 뒤에 배경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확장의 가능성이 없는 게 이제 현재는 그게 사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한수영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우아동하고 생각하면은 그 여관이 생각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숙박시설인 거잖아요. 여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 숙박시설에 들어온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고 여기가 활성화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돼 있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다 갖게 되는 건데 저는 이 천마중길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시도에 대해서 그 시도라고 하는 건 결국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도로거든요. 도로는 소통이거든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걸음걸이에 있어서도 교통의 종류가 자전거도 있고 보행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버스도 있고 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여 다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이 교통의 문제를 광장으로 이미지로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여기 유일하게 전제 대로라고 하는 게 백제대로라고 하는 이 공간인데 이게 그 물류로서 소통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을 향후에 진짜 과제로 가져야 되는 게 있고 지금 가운데 설치되어 있는 이 공간 안에서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게 40으로 달린다 할지라도 이게 폭이 100m 이상 내지는 30m, 40m 폭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세이프티,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보장이 안 되거든요. 적어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이 공간이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이미지 구축은 돼 있는데 나머지 이 교통으로서의 역할은 조금 더 과제로 남아져 있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원래 사실 계획은 한쪽 면으로 몰아서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상가분들의 입장이나 분들이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가운데로 됐고 이걸 실제 했던 교수님, 이제 설계동 교수님께서도 정말 아까 말씀하신 도시숲을 아주 울창한 숲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도 실제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초기 계획과 사실 이 사업은 좀 많이 방향이 달라져서 진행이 된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 의원님도 슬슬 이렇게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막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한마디만. 네네. 서영근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교통사고 통계가 나왔거든요. 천마중길로 변화한 이후에 교통사고가 확 줄었어요.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실제 마을 그 주민들도 그 주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 전에 말 그대로 백제대로에서 그때는 사고가 종종 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뒤로는 사고가 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보행사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좀 과외로서의 우리 성과랄까요? 의미를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속도가 30, 50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건 똑같은 데이터 안에서 조건이 좀 같아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를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얘기로 두기보다는 실제 도로의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처럼 보행자 입장에서도 여기가 이제 보행 공간으로서의 하나의 광장을 만들어 놨지만 뚝뚝뚝뚝 보행로가 끊어지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옆으로 걷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계속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굳이 이 안에 진짜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니면 이쪽으로 걸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보행도 자동차하고 똑같이 빨리 걸어서 목적지를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에게 윈윈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멈추고 이제 머무르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한희 의원님께서 지난해 역세권 도시재생에 거리문화공연 특화 공간 제공 사업을 도입하자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좀 그 의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안한 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천마중길에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플리마켓과 연결해서 유럽의 거리처럼 늘 음악이 흐르고 공연이 있고 버스킹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주민들이 저는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중심시가 지형의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가의 고민에 저는 관광 모델로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기도 했고 사실 이 계절을 많이 타기도 하죠. 전주 같은 경우는 뭐 겨울엔 거의 없거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우아한시티나 이편한 세상이 대규모 17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 주민들이 즐길 거리가 있고 이 거리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내 집 앞에서 그냥 편하게 식사하고 가족끼리 식사하고 아니면 맥주 한 잔 먹고 들어가고 일상적으로 단골집이 생기고 이런 공간들이 활성화되어야만 이 도시재생 사업과 상가의 경제 활성화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그래서 전주 시민들이 먼저 애정을 갖고 찾는 공간이어야만 그 이후에 관광객들이나 청년들도 찾는 인싸 공간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제안하신 정책의 취지가 이제 상권 활성화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이명 기자님께서 보시기에 선한이 의원님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신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선한이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주시에서 중심 시가지형으로 주요 거점 복합 환승장이라든지 몇 개의 거점 시설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벌써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 중에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는 조금 나중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주민들의 관심도가 없고는 도시재생 사업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매입하는 주요 거점 시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많은 상가에 공실이 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하에 있는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2층에 비어있는 상가도 전주역 앞에 공실 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주시에서 이러한 곳들을 공공임대 형태로 조금 매입은 하지 않더라도 단기간이든 뭐 일부 기간을 임대를 계약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서 스튜디오라든지 공유 주방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주게 되면 관심도가 떨어져 있거나 또 전주 시민들 중에 이쪽에 전주 역세권 쪽으로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진입하기가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에 문화 예술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공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로 앞에서 또 문화 예술 공연을 또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지금 이곳 역세권이나 상가 운영 현황은 지금 어떻게 그럼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숙박, 유흥업소, 그리고 일반 음식점, 또 마사지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병원이나 이런 기본적인 시설도 있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노후된 건물에서 또 이런 유흥 시설이 즐비하다 보니까 조금 보기 안 좋고 환경적으로는 좀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운영되고 있는 업태의 형태가 이제 코로나19의 영향 역시 피해가지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좀 돌고 있는데요. 실태가 지금 어떤지 한수영 기자님께서도 알아보셨다고 해요. 네, 이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곳에는 숙박시설, 유흥업소, 음식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는 업종들이죠. 맞아요. 손님이 오지 않아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영업시간 제한으로 좀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 닫는 곳도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문 닫는 곳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실현되려면 지역상가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좀 역세권 재생 사업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주민들 의견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동안 상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은 맞은길 주변에 있는 간판 교체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현재 외부 공사, 즉 외벽을 가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요. 일반적으로 지금 외벽 공사라 하면 공사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상인들이 내가 건물이 노후된 건물이 있다고 해서 지원금 10%를 받기 위해서 한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한다.
이런 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그 직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체, 신규 사업, 신사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차라리 이런 신사업들에게 들어와서 시설 공사를 할 때 일부 지원을 해준다면 비용적으로도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고 또 이 지역에 머무르는 새로운 사업자들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다시 이번에 주민이 질문합니다. 또 한 번 가보겠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하루에 뭐 100건 이상 들어와가지고 지금 읽어주실 건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수영 기자님 먼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봄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문화 사업이 필요하실까요? 서영구 의원님. 당황하셨어요. 전주가 문화의 도시 아닙니까? 아 근데 그게 저기 우화동 역세 권역을 지금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지금 천만족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충분히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보다 더 큰 어떤 큰 기획과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문화 시설,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저기 뭐 농심부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약 4,000평, 네, 4,000평 그게 지금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합 환승센터를 만드는데 1층은 말 그대로 환승센터가 되지만 거기 2층, 3층, 4층은 우리 방문객들이든 우리 시민들이든 누구라도 찾아가서 거기서 문화를 누리고 다양한 뭐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니 거기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좀 담을 수 있는 콘텐츠를 담을 수 있다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명 조금만 기자님 기다려주십시오. 또 준비하셨죠? 좀 어려운 걸로 하나. 어려운 거요? 네. 어려운 일은 어려운 거는 돈이 많이 드는 일이 가장 어렵겠죠. 예. 시민 의견 중에는 네. 그 전주역 주변이 좀 지저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중화 사업이 되지 않아서 전봇대나 전선들로 인해서 조금 지저분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를 지중화 사업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역 부근의 지중화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지 서다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중화 사업은 주민분들이 간담회도 하셨고요. 정말 요청사항이 많으셨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선진지 견학, 도시된 선진지 견학을 다니시면 지중화 사업이 다 먼저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전주시가 낸 사업 계획엔 지중화 사업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제가 도청에서 그린 뉴딜 특강을 듣고 있었는데 환경부 직원분이 발표를 하시는데 그 자료집에 환경부의 그린 뉴딜로 지중화 사업에서 3년 동안 1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찍어가지고 도시재생 팀장님한테 보냈어요. 이걸로 공모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팀장님이 그걸 보시고 사실 저희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왜냐면 저희 전주시에 우화동만 지중화 사업을 낸 거예요. 그리고 한전과 협의해서 됐는데 사실 여러모로는 좀 아깝긴 해요. 왜냐면 동신초등학교에서 한양주유소까지 300m를 이제 지중화 사업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편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골목골목도 좀 지중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지금 일단은 크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인도를 좀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고요. 추후에 계속 이런 공가 공모 사업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주민 질문에 이어서 주민들이 이 부분도 꼭 이야기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주민들 주차 문제 계속해서 언급하셨어요. 실제로 우화동 지역 주차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떤지요? 어느 역세권이든 가지는 어떤 특수성일 수 있는데요. 역세권의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이렇게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와서 차량을 놓고 역을 이용한 다음에 한참 뒤에 오전에 주차를 했다가 야간에 찾으러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 역세권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 주변에 그 주민들이 살아가는 주거지에 주차를 한번 하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틀 3일도 세워놓습니다. 평일에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주로 서울이나 뭐 세종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이용객들이 또 전주역 앞에다가 또 받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전주 역세권에는 대형 그 병원이 있는데요. 이 병원 근로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물론 근로자뿐만 아니라 방문객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유료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긴 했지만 아무래도 또 무료를 또 찾아서 또 주변에다가 이렇게 이면 주차를 하려고 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전주역 앞은 지금 굉장히 혼잡한 상태이고 시가 확보한 또 주차장은 현재 임시 주차장만 일부 만들어져 있고 기존에는 주차장이 한 30면이 안 되는 그 동사무소 옆에 작은 주차장 하나 있었습니다. 우화 1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딱 2곳이 있었는데요. 그 동사무소 옆에 있는 주차장과 럭키 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 이렇게 딱 2곳만 있었습니다. 사실상 럭키 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은 우화 1동에서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주차장이고요. 우화 1동의 역세권이라는 특수성, 이쪽에서 이동하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왜 아직까지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나. 또 주민의 요청도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주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에서는 도시재생 사업 예산으로 이쪽은 사업지역이니까 좀 진행을 해라. 그렇게 요청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 사업에다 얘기를 또 하게 되면 도시재생 사업에는 그런 예산은 없다. 그런 거는 시의 어떤 도로 관련해서 그쪽에 요청을 해라. 해서 서로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이 만약에 저희가 중심 시가지형으로 되게 된다면 사실상 그 집객을 유도한다는 건 유동 인구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 유동 인구를 늘렸을 때 그 엄청난 현재도 포화 상태인 어떤 주차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충분한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이 문제는 짧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천마중길 행사 때도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 전주역 이동객 같은 경우에는 전주역이 전면 역사를 개선하면서 지하에 292대, 지상에 104대가 이제 새롭게 마련될 거라서 조금 지금보단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영주차장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도당산로 쪽에 예전에 매입해온 공간이 있었고 그걸 허물고 13면 정도 공영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고요. 사실 덕진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저희가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서 임시로 개관한 상태지 정식 개관한 상태는 아닌데요. 제 생각에는 저녁 시간 정도는 어차피 퇴근하고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으니 그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이 주차권을 발행하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차피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할 거라서 다른 분들은 유료를 하되 내가 상가에서 음식을 먹거나 상가를 이용했으면 주차권을 주면 덕진보건소에 저희가 10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권을 받고 나가면 조금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5곳 정도 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타진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어려웠던 건 결국 토지주분들이 다른 계획이 있어서 매각할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싶더라도 부지 찾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추가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부족인 상황에서 그걸 과연 수요를 저희가 쓸 수 있을지 부족하진 않을지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조금 비용을 내고라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주민들 실제로 이 지방에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에 주차하는 게 아무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시민들이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거는 내 집 앞에 누구도 차를 받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 사업지에 바로 붙어 있는 공간은 어떤 그 토지 가격이 비싸서 토지주와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밑에 있는 이제 일부 노후주택들이다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주차 공간만큼은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 이 공간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좋은 마음입니다. 말씀이신데 사실 그래서 전주시는 뭐라고 있냐면 이 공영주차장을 막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한계고 한 면 만드는데 보통 적게는 한 면에 3천에서 7천까지 들어요. 이 땅값에 따라서. 근데 아파트들이나 공공의 시설들이나 아니면 교회나 이렇게 좀 있는 곳, 이런 주차장이 넉넉한 곳을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낮에는 한산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고 여기 이제 낮 시간에는 여기를 이용하면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주차장을 아주 넓게 지으면 좋겠죠. 근데 주차장을 아주 넓게 짓는다 해도 많은 주민분들은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골목의 주차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런 개방 주차장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주차 공간 문제 굉장히 뜨거운 화두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민원이 많습니다. 네. 뭐 짧게 하겠습니다. 네. 200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전주시 승용차 등록 대수가 10만 대였어요. 20년 전에. 20년이 지난 현재 27만 대입니다. 아니 32만 대. 승용차. 승용차. 네, 승용차만. 그 승용차만 놓고 봤을 때 20년 동안 거의 3배가 뛰어오른 거예요. 인구는 그대로죠. 별 차이 없습니다. 땅도 그대로입니다. 수용차가 늘어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주차장을 아무리 만든다고 해서 이 주차장 확보를 통해 가지고 이 주차난을 대안을 찾을 수는 없는 거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예산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본질적 대안을 찾는 것이 뭐냐면 대중교통을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률을 좀 높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용차를 타지 않아도 더 지금보다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본질적인 것들이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1차인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장에 또 급한 불이라는 게 있는 거죠. 발등에 떨어진 불 이건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 천안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역세권 그리고 천마진구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주차 문제가 턱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예산 확보하고 적절한 수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장 적절한 또 위치는 어디인지 잡아서 필요한 액수 편성해서 저는 주차장 만드는 것이 또 맞다고 봅니다. 갈수록 지금 토론이 뜨거워지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도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채널 고정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 저희가 논하는 게 어느 특정 지역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디에서든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특히 이번 두 번째 다룰 주제는 정말 많은 관심사이죠. 집, 부동산 문제입니다. 우화동 주민들은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가요? 예, 전주시에서 그동안 동부권 개발을 하지 않고 서부권에 중심을 두고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역효과로 동부권이 또 쇠퇴하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역세권 재생 사업과 장제마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쪽 동부권 주민들은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들 기대가 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안세 기자님? 주민들의 기대가 큰 듯합니다. 106만 5,500제곱미터를 개발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민간 아파트 3,645세대, 공공임대 1,613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64세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의 기대가 많이 큰 듯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명 기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도시개발 특성 전주시가 이제 동부권과 서부권의 이제 쏠림 현상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요. 동부권이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역지구에 대한 지정 변경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실제로 이게 확장이 안 되거든요. 투자해야 될 이유가 사람들한테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확장의 개념으로서도 이 도시재생, 우화동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이랄지 그다음에 장제마을의 그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들도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단순히 여기에 집만 넣어서는 실제로 사람들의 결국 주거 공간 외에는 더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복합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그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쇼핑, 그다음에 체육시설까지 다방면으로 이 공간 안에 이것들을 투입해줘야만이 그 다음에 이 공간의 영역이 바깥으로 확장할 수가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튼 도시계획이 목적은 하지 않았지만 서부 쪽에 그다음에 새만금에 집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것들은 사실이었고, 전라북도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그 동부권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뉴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이 문제 서영군 의원님이 직접 시정 질문하면서 여론 주목 많이 받기도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셨어요? 국토부와 LH 그리고 전주시가 서로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토부 승인을 얻어서 지금 2021년이죠. 19년도 국토부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 해서 전주역 뒤편, 그게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106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약 7,800세대 그리고 그 외에 상업지구를 좀 만들고요. 굉장히 이제 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한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을 좀 내서 진행을 하던 중에 전주시가 작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면서 백지화를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건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LH와 전주시는 서로 대립하고 있고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뭐 동북권 발전 문제도 있지만 더욱더 본질적으로는 전주 시민들을, 특히나 주거 취약형 우리 서민들에게는 이 대단히 공공 임대 아파트가 그들에게는 상당히 큰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목돈 들이지 않고 내 주머니 사정에 맞추어서 아늑한 가족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좋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인데, 왜 전주는 이것을 백지화하려고 하는지 저는 아직까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주시는 주택 보급률이 이미 초과했다 이런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 실제 전주시 주택 보급률 어느 정도인지 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13 자료에는 113%로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120%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소유율에 주택 소유율. 주택 소유율은 전국 평균 56.3%, 우리도 그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120%가 넘었는데 실제 주택을 소유하는 분 반절이 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주택 공급이 120%, 110%가 넘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 천마지구 주택 공급은 왜 할까라고 하는 게 또 궁금해지잖아요. 또 다른 지역의 아파트 또 다른 지구의 계획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 확장하는 거에 있어서 찬성을 하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맞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천마지구를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천마지구를 봤었을 때 이 덕진 역세권을 개발함과 동시에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일대를 묶어서 이게 관광지이기도 하고 문화공간으로서 여기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강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를 넣는다는 거 하는 것은 이미 그 건너편에 에코시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아파트를 넣게 되면은 확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봤었을 때도 장제마을 쪽에서 그 행복주택을 넣는 거에 대한 의미도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이 반대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전주시 논리라면 뭐 전주 시민들이 최소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서영구 의원님 주장하고도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 네. 110%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지 말자고 하는 전주시가 지금 이곳저곳 여러 곳에 지금 계속적으로 대단히 아파트 건축 승인을 내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게? 뭐 하자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대놓고 이게 논리모순을 행정에서 이렇게 공개하고 있고 논리모순에 빠진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저기 대한방직 부지 있죠. 뜨거운 곳. 거기가 지금 부동산 개발 업체가 그걸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그 사업의 핵심은 이겁니다. 6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3,0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3,000세대가 좋은 아파트가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주시가 이걸 허용하겠다는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 주택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서민 아파트는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전주시가
3,000세대의 고급 고층 아파트는 허용하겠다는 이거는 논리 모순의 연속적인 논리 모순인데 단순히 이것은 차원을 또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거기에 만약 그 아파트를 쓴다 한다면 뭐 10억, 20억 어마어마한 천정부지의 아파트 값으로 인해서 폭등하게 될 것이고 전시 전반의 아파트 값 폭등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전주시 부동산 정책과 맞물린 상황에서 이 LH가 추구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이 역세권 아파트는 반드시 좀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전주시 아파트값 폭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는 그런 좀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정 질문 당시에 이제 김수수 전주시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제 서민 주거를 위해 임대주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역세권 개발은 도시 팽창이다. 이제 구도심 공동화 현상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좀 안 된다. 뭐 그다음에 유유지 등을 개발해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 이제 밝혔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반론으로도 보여지고요. 그러면 좀 뒤에 질문을 미리 던지겠습니다. 전주시 이제 천마지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전주시는 천마지구를 염두에 두고 역세권 개발을 취소한 게 아니다 이런 해명도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될지 선한희 의원님이 이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취소를 얘기하고 있는 건 가련산 공원에 있는 개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천마지구의 3,000세대 그리고 대한방직의 3,000세대 여기 주상복합으로 뭐 하면 그렇게 될 건데요. 근데 정작 공공임대가 들어가는 가련산 공원 LH가 짓는 그리고 이 전주역은 오히려 사업을 취소하고 가련산 공원에 짓는 계획은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천마지구 때문에 이걸 취소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오해를 살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모로 천마지구나 대한방직은 그 이전부터 에코시티 개발이나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엮여 있는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정된 사항들이어서 오히려 저는 좀 결단력 있게 하려면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사실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장제마을 공공임대주택 얘기하면서 지금 가련산도 나오고 대한방직도 나오고 천마지구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천마지구 개발이 어떤 거길래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나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천마지구와 관련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도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그 전주대대가 이제 여의동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 2024년에 완료가 되면 여기에다가 이 면적이 47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간에. 그래서 실제로 그 전체 그러니까 이전하고 난 거에 대한 40% 규모 정도가 되는데 이 전주대대 부지는 국방부하고 이제 시하고 같이 기부대 양여의 합의각서를 통해서 그 에코시티가 주식회사 에코시티가 이것을 개발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아파트의 규모를 얼마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디테일하게 그 여기 개발 계획 단계 안에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게 되긴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왜 이 아파트를 주식회사 에코시티 개발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의 제기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우리가 여기 그 장제마을 이거 임대주택, 주택단지 조성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천마지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천마지구가 왜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건가, 왜 이게 또 주택지위로 개발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이제 자본하고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의미에서 실제 그 주택의 보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고민이 이 공간 안에서도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지역 주민들 중에는 임대 아파트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장제지구가 최초에 7,800세대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현재는 6,600세대 가량으로 또 줄어들게 됐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이제 임대 아파트가 이제 적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찬성 의견으로는 임대 아파트의 규모가 너무 또 크면 또 슬럼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뭐 슬럼화라면 요즘에 그 나쁜 단어로도 좀 많이 말씀들을 하는데 아이들이 놀린다고 해요. 근데 전주역의 뒤에 좀 동떨어진 지역에 또 임대 아파트 수요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이쪽 지역 개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좀 좋지 않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한 반 정도의 수요 민간 분양과 임대를 한 반절 정도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개발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주민들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한세영 기자님, 그러니까 이러한 임대주택 수요가 많다는 거는 이제 무주택 서민층과 같은 이제 실수요자도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다 이렇게 하는데, 한세영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서윤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전주시의 주택 보급률이 113%, 120%? 그러면 113% 예를 들면 113채가 전주에 가구가 있어요. 근데 이 가구 수는 100가구가 있고, 그럼 13채가 남는데 왜 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느냐, 이런 뜻인데, 이건 참 논리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5억 원짜리의 가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5억 원짜리 살 수 있는 가구 수가 있을 테고, 2억 원짜리의 가구가 있는데 2억 원짜리의 가구를 살 수 있는 가구가 있을 테고, 1억 원짜리를 살 수 있는 가구가 다 다를 텐데, 이거는 그 가격에 따라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다 틀릴 텐데 논리가 참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거를 좀 참고로 해서 그 실수요를 파악하고 이렇게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마을신문 기자분들 의견도 좀 들었고요. 전주 역세권 개발 전주시의 전반적인 도시 이제 계획 방향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는지 두 번째 토론 마무리. 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전주역 근처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는데요. 이게 앞에 주제하고도 다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주변 마을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고요. 이거 이명 기자님이 직접 취재를 해오시기도 했죠. 화면 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모차를 끄시고 가다가 말하자면 차가 와도 귀가 안 들리니까 그냥 자기 앞에만 가잖아. 그게 위험하다고. 이 앞에 화단을 깎아서 길을 내줄 줄 알았더니 길을 안 내주고 길만 내다 보니까 차들이 전부 다 이렇게 주택 골목으로 쏟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교통난이 심각해져요.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운전을 천천히 하고 조심스럽게 해도 사고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쪽에 보시면 삼거리 신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쪽 아중리 방향을 나갈 때 말고도 또 서신동이나 금암동 쪽으로 갈 때도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화단을 없애면서 차선은 5차선인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쪽으로 나가려면 5차선에서 1, 2차선으로 갑자기 붙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 기자님 리포터 봤는데요.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신호체계 때문에 마을 골목으로 유입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미 전주시에 여러 번 질의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건축을 할 때 교통량 영향 평가를 했고 그 사업지의 특성에 맞춰서 감속차로나 완화차로 이런 걸 만들어서 이 불편함을 좀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입주를 한 상태에 지금 마을 길로 주로 출차를 하다 보니 그 마을에 정말 고령자 어르신분들밖에 없고 또 소리를 내도 소리를 잘 못 들으시고 그냥 막 움직이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입주민들도 거기에 새로 이사를 와가지고 주변 마을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불필요하게 또 경적을 울린다거나 뭐 이런 서행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나 지금 위험한 상태고요. 또 이 사실을 현재 입주 후에 전주시에게 얘기를 했을 때도 이미 이제 교통량 영향평가가 끝난 곳이다. 그런 얘기, 사업지의 특성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전주시에서 승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입주 후에 이런 문제가 됐다면 충분히 예상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에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앞에 계신 의원님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현장은 정말 수차례 많이 나갔던 현장인데요.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은 3가지였습니다. 인도를 설치해달라. 왜냐하면 이 클래시아 맞은편에 인도가 없어서 상가 문을 열면 이제 차량 부딪힐 위험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이 자회전 신호였습니다. 사실 2021년 3월 15일 날 전주시가 덕진구 관내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횡단보도 2개 설치와 자회전 신설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걸 안건으로 올리면 덕진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결과를 받기로 했었는데요. 4월 1일 날 덕진경찰서에서 공문이 왔는데 횡단보도는 가능하나 중앙선 절선, 그러니까 즉 좌회전 신설은 교통의 흐름이 방해된다는 여러 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도 설치 같은 경우에는 구청과 이미 협의가 완료되어서 추경의 예산이 세워지면 설치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횡단보도와 인도는 설치되되 지금 계속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는 좌회전 신설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끊임없이 이제 경찰 부서와 협의해서, 왜냐하면 저희 입장은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경찰의 입장은 교통의 통행량과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전주역 주변이 대로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신호를 한번 끊어가면 이 정체가 굉장히 심할 거다라는 여기들이 좀 있어서요. 저나 서영근 의원님이나 계속 설득하면서 이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시나 경찰에서 그런 식으로 좀 거시적인 안목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일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성과 여러 가지 시각들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걸 그대로 놓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이 또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뭐 시의원들도 당연히 나서서 움직이고 필요하면 시장도 나서야겠지만 특히 이제 경찰의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경찰의 그 위치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좀 우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제안하고, 물론 아마 많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국회의원 힘도 좀 빌고 또 필요하다면 이 지역의 유력 정당 힘도 좀 빌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찾아서 좀 이렇게 지혜를 쌓아간다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통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행정과 경찰의 좀 대책이 늦어지면서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교통영향평가 좀 영상 보면 제대로 이루어진 것 싶은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통 교통영향평가의 항목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차피 이 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건물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첨두 시간이 언제가 발생을 할 건가. 그다음에 공간적인 범위는 이것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어느
어느 주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설정하게 돼 있는 게 첫 번째 항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교통 문제에 대해 거기에서 발생하는 교통 문제는 이렇게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겠고, 또 그것을 도서로 만듭니다. 그래서 각자 신호등을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 횡단보도는 어떻게 둘 거냐, 그다음에 이제 보행에 관련한 거, 자전거에 관련한 거,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어떻게 둘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 계획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계획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뒤에 그 신기마을라고 이게 바로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통 통행량이 발생을 해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라고 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살펴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했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교통을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도로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의 이 진출입에 대한 내용들의 방향에 변환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검토가 안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실제로 주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을 하고 나가는 사람도 본인도 안전하게 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방향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 의원님이 경찰 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해 가겠다. 그리고 모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마을 기자분들 두 분 중에 한 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책 좀 말씀해 주시면서 이 주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이 횡단보도를 아파트 쪽으로 조금 당겨 와가지고 그쪽에 삼거리를 신설을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교통량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좀 어렵다 이런 답변을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앞에 도로가 아파트 공사가 되면서 화단으로 되어 있던 부지를 지금 교통을 더 늘리려고 도로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를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위해서 화단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지금 차들이 지나가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 아파트가 입주를 사업 승인을 했을 때는 그 공간을 예를 들면 좌회전 대기차로, 아파트로 입차를 할 수 있는 좌회전 대기차로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삼거리를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신기마을 주민들도 또 신기마을 내부에 있는 도로를 통해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이 입차할 때나 출차할 때나 거의 정말 차 한 대 지나가는 도로를 통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행량만큼은 좀 외부 쪽으로 대로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이 묻고 주민이 제안합니다. 주민의회 정상회담 기초의원 정책 콘서트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함께한 소감 그리고 앞으로 활동할 계획들 의원님 두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한 분은 바로 주민인데요.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 그리고 민생이 현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고 갑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사실 우아일동이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였는데요. 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공간, 그리고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우아일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지역구는 우아 1동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아 2동도 있고 호성동도 있습니다. 저도 있죠. 네, 호성동 혹시 우아 2동 주민들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동네에서 만나시게요. 네.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서 감사하고요. 뭐 나름대로는 뭐 시민들의 대변자, 호민관 이렇게 서로 자임하면서 소통하고 또 그것들을 잘 의정활동에 풀어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또 직접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주민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우리 주민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이렇게 풀뿌리 활동가들, 우리 미디어 활동가들까지도 좀 자주 접촉하면서 더 큰 의정활동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고생하셨어요. 주민 패널로 수고해주신 기자님들 마지막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네, TV 토론을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떨리고 긴장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아 일동 주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바로 소통을 하고 또 답변을 바로 또 듣고 또 그간의 또 행정에서 이루어진 그런 결과물들 저희가 모르는 그 뒤에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듣고 보니 진짜로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기자로서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 박사님 통해서도 많은 팩트체크도 이루어주셨고요. 많은 조언 들어볼 수 있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요? 도움이 됐는지 갑자기 또 후회가 막 됩니다. 조금 더 많이 준비할 걸 싶은 생각이 들고 조목조목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의원님들도 소환해서 물어보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은데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주민을 믿고 주민이 제안합니다. 주민의회 정상회담 기초의원 정책 콘서트. 현재 전주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동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미디어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 연속된 주민의회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당부드리면서요. 주민의회 정상회담 기초의원 정책 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